절망의 밤, 구원의 외침, 어둠이 짙게 깔린 러양시의 9월밤. 차가운 바람이 살갗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공중전화 부스에 숨어있는 샤오칭의 떨림은 단순히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수화기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그립감은 땀으로 축축했다. 칠흑 같은 지하 감옥에서 보낸 2달간의 지옥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매 순간 폭행과 성적 학대를 당했고 그녀의 영혼은 산산조각 났다. 그러나 오늘 밤 그녀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찾아왔다. 바로 그에게 접대를 위해 잠시 풀려난 것이었다. 여보세요. 로양 경찰서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어 마치 바람소리 같았다. 저는 샤오칭이에요. 멍룽로에 있는 어느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마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처럼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그녀는 그가 조금이라도 의심할까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의 차분한 목소리는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주소를 힘겹게 내뱉었다. 제발,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그녀의 눈은 공중전화 부스 밖 길 모퉁이에 서 있는 하오를 향했다. 그의 시선은 시계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유일한 탈출 기회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하오가 잠시 한눈을 파는 찰나 그녀는 용기를 내어 수화기를 내려놓고 어둠이 깔린 좁은 골목으로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발을 구르며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의 뒤에서 하오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렸다. 샤오칭, 멈춰. 당장 멈추라고. 그의 외침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마치 그녀를 구원하러 오는 천사의 나팔 소리 같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눈물은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가 마지막 힘을 다해 달리자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들려왔다. 마침내 그녀는 한순간의 용기가 기적을 낳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악마의 지하실, 심연의 비밀, 샤오칭의 다급한 신고를 받은 경찰 특공대는 멍룽로의 외딴 주택으로 신속히 출동했다. 낡고 허름한 주택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미미한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경찰은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수색팀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거실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낡은 소파 아래 미묘하게 색이 다른 나무 판자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즉시 도끼로 판자를 드러냈다. 그 아래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철제 사다리가 나타났다. 사다리 아래에서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섬뜩 대원들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들은 랜턴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내려갔다. 사다리가 끝나는 지점, 묵직하고 녹슨 철문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자물쇠가 여러 개 걸려 있었고 쇠사슬이 얽히고 설켜 있었다. 문이 열리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차가운 공기가 확 몰려 나왔다. 랜턴 불빛이 비추는 곳은 지옥 그 자체였다. 지하 감옥은 생각보다 넓었지만 바닥과 벽은 곰팡이와 정체 모를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다. 구석진 곳에서는 3명의 나체 여성들이 공포에 질려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이미 삶의 빛을 잃은 채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의 피부에는 멍 자국과 채찍질의 흔적이 선명했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경찰이 다가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더 깊은 곳을 수색했다. 지하실 구석에 쌓인 낡은 상자 더미 뒤편에는 작은 방이 숨겨져 있었다. 그 방은 마치 고문실처럼 보였다.
쇠사슬이 벽에 박혀 있었고 낡은 침대 위에는 피가 말라붙은 흔적이 역력했다. 벽에는 끔찍한 성적 행위를 묘사한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그 속의 여성들은 모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 방을 수색하던 중 발견한 핏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삽이었다. 그 삽은 흙이 묻어 있었고 경찰은 즉시 지하실 바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삽으로 흙을 파헤쳤고 흙 아래에서 2개의 검은 비닐봉투가 발견되었다. 봉투 안에는 여성의 신체가 토막난 채 담겨 있었다. 비닐봉투 밖으로 삐져나온 뼈조각과 살점들은 오싹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시신을 수습하는 동안 지하 감옥에 또 다른 비밀을 발견했다. 바로 벽 한가운데에 놓인 낡은 카메라와 삼각대였다. 그 옆에는 수백 개의 비디오 테이프가 쌓여 있었다. 경찰은 테이프들을 압수했다. 그 테이프에는 하오가 여성들을 학대하고 성적으로 유린하는 끔찍한 영상들이 담겨 있었다. 이곳은 단순히 여성을 감금한 곳이 아니라 악마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영혼을 파괴하는 지옥의 작업실이었던 것이다. 지하실 안의 모든 것은 리하오가 얼마나 사악하고 잔인한 괴물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경찰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이 끔찍한 지하 감옥은 리하오의 뒤틀린 욕망이 빚어낸 거대한 덫이었고 그 속에서 희생된 여성들의 비명은 끝없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몰락한 영웅, 뒤틀린 욕망의 서막 리하오. 그의 이름은 한때 용기와 헌신의 상징이었다. 그는 수많은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며 칭찬과 훈장을 받았다. 그의 사진은 소방서 벽에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고 동료들은 그를 영웅으로 존경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시간은 2009년 그가 전역하면서 멈춰섰다. 소방관의 제복을 벗은 그는 로양시의 평범한 공무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품질 감독국이라는 딱딱한 이름의 부서에서 그의 삶은 매일 똑같은 서류 작업의 반복이었다. 그에게는 늙은 부모와 실직한 아내, 그리고 어린 자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있었다. 영웅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팍팍한 현실만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만에 열린 동창회에 참석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악마가 깨어났다. 동창회장은 화려한 조명 아래 성공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명함을 주고받는 동안 리하오는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했다. 한때 자신보다 못했던 친구들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 정부 고위 관료가 되어 있었고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던 친구조차도 이미 큰돈을 모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반면 그는 영웅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그저 그런 월급쟁이에 불과했다. 자네, 소방관으로 꽤 잘 나갔다며? 지금은 뭐하고 지내나? 한 친구의 무심한 질문은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밝혔다. 그는 비굴하게 웃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동정과 조롱은 그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온 리하오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분노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마치 패배자처럼 보였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돈이라는 단어로 가득 찼다. 그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다 우연히 음란물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동영상을 유료로 제공하고 사용자들이 돈을 충전하는 시스템이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섬뜩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사람을 물건으로 팔면 돈이 될까? 그의 영혼은 이미 악마에게 잠식당했다. 그는 소방관 시절의 용맹함을 범죄에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내에게 출장 때문에 자주 집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로양 교회의 한적한 곳에 허름한 주택을 월세로 계약했다. 그곳은 숲과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어
인적이 드물었다. 그는 그 집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지하실을 만들기 위한 은신처로 선택했다. 한때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리하오의 영웅담은 이제 돈을 위해 영혼을 팔아버린 한 인간의 추악한 서막이 되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지옥의 건축가, 심연의 설계도, 아내에게는 출장을 핑계 삼았고 리하오는 오로지 자신의 계획에만 몰두했다. 그는 로양 교회의 인적이 드문 곳에 허름한 단층집을 새를 놓았다. 월세 3. 영위아는 월세 3. 영위아는 그의 형편에는 큰돈이었지만 그의 머리 낡은 집의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먼지로 뿌옇게 흐려 있었지만 리하오에게는 완벽한 기지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하 감옥이었다. 리하오는 인터넷으로 건축 기술을 독학하고 직접 손으로 설계도를 그렸다. 치밀한 소방관 시절의 습관이 되살아나 설계도는 빈틈이 없었다. 그는 6m 깊이 20제곱미터 면적의 공간을 설계했다. 지하실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을 가두기 위한 감옥이었다. 그는 현지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작했다. 지하실에 와인을 보관할 겁니다.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해서 좀 깊게 파야 합니다. 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인부들이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칠할 때마다 곁에서 지켜보며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콘크리트의 강도, 벽의 두께, 심지어 작은 환기구의 위치까지 그의 계획대로 정확히 만들어졌다. 특히 지하실로 내려가는 통로는 오직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좁게 설계되었다. 이는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의 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며칠 후 인부들은 지하실을 거의 완성했다. 그들이 떠난 후 리하오는 혼자 남은 공간을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 랜턴을 비추자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그의 욕망을 그대로 반영하듯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지하실 내부를 두 층으로 나누어 설계했다. 위층은 두 개의 침실로, 아래층은 창고와 화장실로 용도를 정했다. 하지만 침실에는 침대가 아닌 낡은 매트리스 몇 개가 놓여 있었고 화장실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공간에는 낡은 양동이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의 눈은 광기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벽을 만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진 걸작이었다. 그는 이 지하실이 앞으로 수많은 희생자들의 비명과 눈물로 채워질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이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때 영웅이었던 리하오의 영혼이 완전히 타락하여 만들어낸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기 위한 지옥의 설계도였다. 리하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지하실은 이제 곧 끔찍한 비극의 무대가 될 준비를 마쳤다. 덫에 걸린 사냥감, 먹이 사슬의 시작. 지하실 공사가 완료되자 리하오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사냥의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허름한 외모를 감추고 명품 옷을 차려입은 채 로양 시내의 유흥가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젊고 아름답고 무엇보다 돈과 안정에 대한 갈망이 있는 여성들이었다. 노래방, 바, 미용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위장했다. 그의 언변은 능숙하고 매력적이었다. 그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들의 꿈과 좌절에 공감하는 척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 미끼를 던졌다. 이런 곳에서 일하기엔 당신의 재능이 아까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오늘 밤 제 파티에 참석하시겠어요? 아주 좋은 제안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늘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하룻밤 데이트에 수천 위안의 거금을 제안하거나 모델 일이나
배우 오디션을 제안하며 그들의 허영심을 자극했다. 많은 여성들이 그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들은 하룻밤의 쾌락이나 손쉬운 돈을 기대하며 기꺼이 그의 차에 올랐다. 그의 차는 칠흑 같은 밤거리를 달려 인적이 드문 교회의 집으로 향했다. 여성들은 그를 믿고 따랐지만 집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리하오의 얼굴에서 가면에 감춰져 있던 잔인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변했다. 첫 번째 희생자. 한 명의 젊은 미용사가 있었다. 그녀는 리하오의 부유한 후원자 제안에 솔깃해 그를 따라왔다. 그러나 집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리하오는 그녀의 비명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내가 감히 날 거부해?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잔혹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녀를 끌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덫이었다. 리하오는 희생자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초기에 극심한 공포를 주었다. 그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음식과 물만을 제공했고 며칠에 한 번씩만 밥을 주었다. 굶주림과 갈증은 그들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리하오는 단순히 폭력만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때로는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며 착한 아이에게는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그는 끔찍한 학대와 함께 일말의 희망을 던져주는 교활한 전략을 사용했다. 이 잔인한 채찍과 당근 전략은 여성들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했다. 그들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을 잃고 오직 리하오의 변덕에 따라 살고 죽는 존재가 되어갔다. 그들은 지옥의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놓인 사냥감이었다. 환락의 상품, 악마의 제작소, 지하 감옥은 단순한 감금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리하오의 뒤틀린 욕망을 충족시키고 돈을 벌기 위한 악마의 제작소였다. 그는 갇힌 여성들을 더 이상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름도 존엄성도 없었다. 오직 상품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밤이 되면 지하실은 끔찍한 촬영장으로 변했다. 리하오는 랜턴 불빛 아래에서 낡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을 강제로 카메라 앞에 세웠다. 그는 여성들의 몸을 만지며 끔찍한 포즈를 취하게 하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절망에 찬 눈빛을 영상에 담았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내내 여성들의 비명과 리하오의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뒤섞여 어둠 속을 가득 채웠다. 그는 여성들을 번갈아가며 무자비하게 성적으로 유린했고 이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 여성들은 공포에 질려 떨었지만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리하오는 그들의 눈물을 보며 쾌감을 느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돈을 벌기 위한 작업일 뿐이었다. 그는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의 은밀한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전 세계의 변태적인 구매자들에게 팔아넘겼다. 하지만 그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여성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가장 순종적인 여성 몇 명을 골라 그들에게 매춘을 강요했다. 이것도 너희의 일이야. 돈을 벌어와야 살아남을 수 있어.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 잔인한 출근은 여성들에게 잠시나마 자유의 희망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덫이었다. 리하오는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한순간도 감시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여성들의 뒤를 밟았고 거래가 끝나기 무섭게 그들을 다시 지하 감옥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가 여성들에게 주는 돈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수입은 모두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 방법으로 그는 매달 최소 1만 위안, 많게는 3만 위안 이상의 거금을 벌어들였다. 이 돈은 그의 탐욕을 더욱 키웠고 더 많은 여성을 납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지하 감옥은 그렇게 리하오의 사악한 사업의 중심이 되었다. 이곳에서 여성들은 인간의 존재가 아닌 돈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도구로 전락했다.
그들의 몸과 영혼은 서서히 마모되어 갔고 그들의 삶은 한낱 상품으로 소비되었다. 지하의 어둠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꺾이지 않는 영혼과 뒤틀린 충성심 시간이 흐르면서 지하실은 희망이 사라진 영혼들의 무덤이 되었다. 지속적인 폭력과 정신적 학대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리하오에게 복종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심지어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려 자신들을 가둔 리하오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를 의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증오를 담고 있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리하오의 작은 미소나 친절한 말 한마디에도 감사했다. 그들은 리하오의 총애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했고 리하오의 변덕에 따라 그들의 감정이 좌우되었다. 오늘 리하오 오빠가 나한테만 밥을 더 줬어. 어제는 나한테 말도 걸어줬어. 그들은 이런 사소한 것들로 서로를 질투하고 싸웠다. 그들의 현실은 리하오라는 감옥 안에서만 존재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장쉔쉔, 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리하오를 향한 불타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기회를 노리고 또 노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복수와 탈출만이 존재했다. 그녀의 기회는 어느 날 저녁에 찾아왔다. 리하오가 평소처럼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주기 위해 지하실로 내려왔다. 그는 식사를 나눠준 후 철문을 잠그기 위해 몸을 돌렸다. 바로 그때였다. 쉔쉔은 숨겨두었던 벽돌 조각을 움켜쥐고 전속력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죽어라, 이 악마야. 그녀는 절규하며 벽돌로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크악! 리하오의 비명이 어둠 속을 갈랐다. 하지만 그녀의 힘은 굶주림으로 인해 약해져 있었다. 벽돌은 그의 머리에 깊은 상처를 입히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는 피가 흐르는 머리를 움켜쥐고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쉔쉔의 저항이 다른 여성들에게 전염될까 두려웠다. 다카, 이 지하실의 질서는 오직 그의 공포와 통제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었다. 그는 모두에게 경고를 보내야만 했다.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인연이 감히. 리하오는 피 묻은 손으로 쉔쉔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파괴와 사륙만을 갈망하는 짐승의 눈빛이었다. 지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모두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리하오의 다음 행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죽음의 공범. 시면에 묻힌 시신 장쉔쉔의 반항은 리하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의 일그러진 얼굴은 피와 광기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경고해야 한다. 모두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그는 공포가 자신의 유일한 지배 수단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게 반항의 대가다. 리하오의 목소리는 낮고 섬뜩했다. 그는 쉔쉔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며 다른 여성들 앞에 세웠다. 누구든지 내 말에 불복종하면 이 꼴이 될 거다. 그의 눈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다. 그리고 그는 가장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 너희도 참여해라. 리하오는 쉔쉔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3명의 여성을 지목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떨었지만 리하오의 살기 어린 눈빛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들은 쉔쉔의 비명과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리하오가 건넨 둔기로 쉔쉔을 내리쳤다. 그들의 손에 묻은 쉔쉔의 피는
그들을 영원히 리하오의 공범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쉔쉔을 죽인 살인자이자 리하오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예가 되었다. 하지만 쉔쉔을 죽인 며칠 후 다른 한 여성인 차이가 심각한 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건강 악화는 리하오의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였다. 리하오는 그녀를 쓸모없는 상품으로 간주했고 망설임 없이 제거를 결정했다. 그는 차이를 지하실 구석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녀의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동안 리하오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못했다. 두 여성의 시신은 지하실 구석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묻혔다. 리하오는 그들의 비참한 죽음이 다른 여성들에게 영원한 공포를 심어주기를 바랐다. 그가 삽으로 흙을 덮을 때마다 여성들의 시신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지하실은 이제 단순한 감금 장소를 넘어 그들의 피 묻은 죄악이 영원히 묻히는 비밀의 무덤이 되었다.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으며 흙 속에는 희생자들의 원한이 숨막히게 응축되어 있었다. 지하실의 벽은 이제 단순한 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잔혹함과 공포를 온전히 기억하는 피로 얼룩진 증인이었다. 침묵의 복종, 절망 속의 한 줄기, 빛 샤오칭은 다른 여성들과 달랐다. 그녀는 지하실의 비극적인 광경과 선배들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하며 이성과 생존 본능을 동시에 가동했다. 그녀는 저항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내면은 분노로 불타올랐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복종을 연기했다. 그녀는 리하오에게 착한 노예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묵묵히 따랐다.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작은 몸짓 하나, 눈빛 하나까지 조심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처럼 리하오에게 아첨하고 그의 변덕에 따라 웃고 울었다. 그녀는 심지어 리하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오빠는 정말 대단해요. 이 세상에 오빠만큼 멋진 남자는 없을 거예요. 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다. 리하오는 샤오칭의 변화에 만족했다. 그는 그녀가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었다. 역시 똑똑한 아이야.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잘해줄게.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고 다른 여성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허락했다. 그는 샤오칭을 가장 신뢰하는 상품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2달이 흘렀다. 샤오칭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리하오가 잠든 틈을 타 지하실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다. 출입구의 잠금 장치, 밖으로 통하는 길, 주변의 건물들,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기회가 오면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늦은 밤, 리하오가 그녀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내 차례야. 밖으로 나가자. 샤오칭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겉으로는 감격한 척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한 사거리로 향했다. 리하오는 그녀를 감시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멀리서 지나가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순간 샤오칭은 기회를 포착했다. 바로 지금이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리하오가 잠시 한눈을 판 그 짧은 찰나. 그녀는 마치 화살처럼 튀어나가 다른 방향의 어두운 골목으로 전속력으로 달렸다. 샤오칭! 돌아와! 리하오의 고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다리는 멈출 줄 몰랐다. 그녀는 무작정 달리고 또 달렸다.
캄캄한 골목길은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골목을 몇 개나 지나 마침내 낡은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저는 샤오칭이에요. 살인마에게서 방금 도망쳤어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자 마침내 자유를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한 통의 전화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기적의 시작이었다. 공포의 심판. 지옥의 최후 샤오칭의 신고를 받은 러양 경찰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샤오칭의 증언을 토대로 리하오의 은신처를 급습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리하오는 샤오칭의 탈출을 알아차리고 도주한 후였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다. 리하오의 지하실은 그의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물이었다. 경찰은 3명의 생존자를 구출했고 끔찍한 두 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쉔쉔과 차이의 시신은 훼손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신원은 곧 확인되었다. 경찰은 러양 전역에 비상령을 내리고 리하오를 추적했다. 도주 19시간 만에 리하오는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체포되었다. 그는 저항할 힘도 없이 순순히 수갑을 찼다. 그의 눈은 이미 희망을 잃은 채 공허했다. 2012년 11월 30일 러양 중급인민법원은 리하오에 대한 1심 재판을 열었다. 법정은 수많은 시민들과 언론인들로 가득 찼다. 리하오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검사는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을 낱낱이 열거했다. 납치, 감금, 강간, 그리고 살해. 특히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은 법정 전체를 경악하게 했다. 리하오의 얼굴은 시종일관 무표정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재판장은 리하오의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그에게 가장 엄중한 형벌을 선고했다. 피고인 리하오는 그 죄질이 극도로 사악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하여 사형에 처한다. 법정에 엄숙한 선고가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는 억눌린 탄성과 함께 희생자 가족들의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항변했지만 법정은 그들의 행위가 명백한 살인이었음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비록 정신적 압박을 받았지만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죄가 인정되어 각각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 판결은 많은 이들에게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된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리하오의 범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였다. 2014년 1월 21일 리하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영웅의 삶을 버리고 악마가 되기를 택한 한 남자의 비극적인 종말이었다. 그의 삶은 끔찍한 범죄의 기록으로 남았고 지하실에 묻혔던 두 여성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과 고통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지하 감옥의 공포는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그 속에 남겨진 상처와 아픔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았다.